자, 오늘부터는 시험 대비로 해서 좀 설명드릴 걸 할 겁니다. 지금 인셈을 보시면은 앞에 한 3장, 4장 정도는 3장 정도 단면으로 찍혔고 그 다음에는 양면으로 인쇄가 되어 있을 거예요. 뒤에 양면 된 거는 2세트 문제지고요. 하나, 둘, 셋, 넷, 3세트 문제지네요. 3세트. 좀 설명을 드릴게요. 뭐 시험 검정료 인상이 됐다고 하는 거는 뭐 이제 7월 달부터 시험 보는 접수가 그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문제가 이제 바뀐 거고요.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글꼴을 어떻게 변경하느냐에 관한 거는 이제 뭐 확인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바뀐 게 뭐냐면요. 우리 이 선생님도 알고 계셔야 돼요. 복수응시제도 폐지됐어요. 그러니까 1교시에 파워포인트, 2교시 파워포인트 이게 2번을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1교시에 본 거가 잘못됐으면 이제 2교시에 다시 보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 제도가 없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요. 재응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험 보는 게 7월 11일 날 시험 보잖아요. 그럼 합격자 발표가 언제 나냐면은요. 합격자 발표가 언제 나냐면은 요날 시험이면 금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인가 발표가 나요. 합격자 발표가 전달 시험 본 게. 그러면 B등급, C등급이 나오면 요날 요 합격자 발표 나는 날 바로 응시를 할 수가 있어요. 요 2, 3일 후에 보는 시험을 이틀 후에 보는 걸 바로 응시하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응시했다가 아우 나 안 볼래 그러면 취소 처리를 하면 접수비를 돌려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틀밖에 안 남았으니까 시험본부에서는 안 돌려준다 이런 거고, 애껴보시면 난 접수한 지 방금 전에 접수했는데 왜 안 돌려줘 이렇게 하고 또 싸움이 난 건가 봐요. 그래서 아예 그 제도를 없애겠다 이거죠. 말썽나니까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도가 이번에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선생님도 그 교육생들 접수시키실 때 복수응시 제도가 없어지니까 그거는 명시하셔야 돼요. 예. 그런데 1교시에 파워포인트 보고 1교시에 2교시에 파워포인트를 보게 되면은 접수비를 할인해줘요. 굉장히 많이 할인해주거든요. 이제 그거를 2과목으로 처리할 수는 있다면 이제 가능할 수 있겠지. 근데 아직 그건 모르겠어. 정확한 거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엑셀, 파워포인트 2과목을 본다 그러면 18,000원씩 2과목에 36,000원이나 34,000원인가를 2,000원인가 할인해 주는데, 복수응시는 똑같은 시험 문제, 똑같은 시험을 보는 거거든요. 시험 문제는 달라지지만 과목이 똑같잖아요. 굉장히 저렴해요. 굉장히 저렴해요. 근데 그 제도를 없앤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거. 그 다음에 잠깐만요. 지금 이제 이거 뭐야? 눈금자, 눈금선. 이거는 다시 한번 예. 지금 ITK 파워포인트 문제풀이 가이드라고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은 변경된 게 조금 있어요. 거기 보니까는 그 하트 모양 같은 거를 좀 요렇게 찌그러뜨렸어요. 전편집으로. 지금까지 전편집은 삼각형 뭐 이런 거였는데
사각형 하트 모양을 전편집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그림을 채우라 이거죠. 그림을 채우고 거기다가 약간은 확산 그림자가 지게끔 식으로 아니면 주변을 이렇게 뿌옇게 처리하듯이 하는 그런 과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는 우리가 디자인에 가서 페이지 설정을 하죠. 그래서 A4 용지로 맞춰주시고 첫 번째 슬라이드는 제목 슬라이드를 그대로 유지하고 이제 홈 탭에 가서 새로운 슬라이드를 제목 및 내용으로 눌러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거는 뭐 동일해요. 그 다음에 이제 1번 슬라이드에 가서 제목과 부제목을 지우라고 하고 가운데 보면 워드 아트 있어요. 글자 오른쪽 끄트머리에 로고 그림 들어가 있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그거 한번 해볼게요. 삽입 도형 하트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 이렇게요. 이거를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지금요 전편집을 이용해서 참 애매하게 해놨다. 이게 이렇게 회전되면 어떨까? 회전되면 일단 회전을 시켜볼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얘를 회전을 시켜서 자유형으로 변환 전편집을 하면 여기는 점 있잖아요. 점. 이걸 이렇게 빼낸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비 모양처럼 이렇게 빼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빼낸다는 건데 이렇게 회전시켜서 한번 돌려보세요. 다시 해볼까요?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하트 모양을 눌러서 이렇게 그려놓고 일단 얘를 회전해 보세요. 이렇게 회전을 시키시고 이 도형을 더블 클릭을 해서 자유형으로 변환시키고 전편집에 가서 하트 모양 있는 안에 있는 쏙 파여 있는 얘를 이렇게 당기시면 이런 모양이 생길 수 있겠죠. 얘를 이렇게 뭐 줄일 수 있는 거는 줄이는데 어떻게 되든지 모양은 만들 수는 있어요. 이렇게 그래 놓고 나서 이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도형을 채우라는 거죠. 그러면 얘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도형 서식 오른쪽 버튼 누르면 제일 끝에 머리가 뭐 서식이라는 메뉴가 일단 들어가거든요. 도형 서식에 가서 일단은 그림으로 채운다든지 뭐로 채우는 거거든요. 그림으로 채워라. 그때 그림은 파일에서 찾으면 되고요. 우리 이제 문서에 가면 ITQ라는 폴더가 있고 픽처라는 폴더가 있는데 거기 있는 그림 중에서 하나를 써라 이거죠. 거기 있는 그림을 하나 써라 이거지. 이렇게.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은 우리 책하고 좀 다른 그림인 것 뿐이니까 뭐 상관없고요. 이렇게 그림을 하라 하는 거죠. 이렇게 그림을.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어떻게 해요? 그림 효과를 어떻게 줘야 되죠? 좀 책에 보면은 자 보세요. 오른쪽 눌러서 그림 서식에 가서 채우기에 있는 그림 또는 질감으로 채우라고 해서 파일에 가서 그림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림을 선택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래요? 책에 이 도형 효과 있잖아요. 그리기 도구 서식 도형 효과에 가서 부드럽게 끄트머리를 부드럽게 5포인트 정도를 주면은 이 주변이 이렇게 환하게 보이거든요. 부드럽게 처리가 되는 거죠.
한번 해보세요. 어떤 건지 모양이.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는 삽입에 가서 도형에 들어가는데 도형이 예를 들어서 요렇게 뭐 네모가 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네모는 전편집이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전편집을 이렇게 빼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모양을 이렇게 빼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를 회전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회전시킬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다가 도형 서식에 가면 배경 그림을 깔아주는데 뭐 이런 그림으로 들어가든 저런 그림으로 들어가든 시험 문제에서는 어떤 그림으로 바꾸세요 그럼 바꾸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도형 효과에 가서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처리하면은 부드럽게 뭐가 나올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 정도. 지금까지 1번 슬라이드는 뭐였냐면은 도형에 보면은 삼각형 같은 걸 넣어놓고 이렇게 삼각형을 넣어가지고 이거를 전편집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당긴다든지 뭐 이런 유형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유형. 그래서 이런 도형이 3번 나왔다고. 3번. 그래서 얘는 뒤집고, 얘는 이렇게 뒤집고, 좌우로 뒤집고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게 하나의 유형 문제였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해서 색깔별로 이렇게 좀 달리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뭐 그림이 여러 개가 겹치게끔 하는 유형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이런 유형의 문제였는데 이제 이런 유형의 문제에서 탈피를 해가지고 지금처럼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슬라이드에 보면 이제 목차 슬라이드를 만들잖아요. 목차 슬라이드를 여기다 이제 만드는데, 이렇게 해서 뭐 제목을 쓸 수 있는 도형을 하나 만들고 거기다 번호를 매기는 도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거죠. 간단하게 제가 먼저 그려본다면은 이런 도형을 하나 넣고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를 겹쳐가지고 4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4개를 만들어서 여기다 번호를 넣고 1번, 2번 번호를 넣고 그 다음에 그림을 가져와서 이 그림을 뒤에다 집어넣고 맨 뒤에다 집어넣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뒤에다 처리하는 거였는데, 이제 새로운 유형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글자를 쓰는 도형이 글자를 쓰는 동네 있잖아요. 얘가 좀 더 왼쪽으로 간다 이거지. 이렇게 왼쪽으로 좀 가면 오른쪽이 비어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럼 얘를 안에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냥 겉에다 꺼내 놓자 이거지. 겉에다 끝에 놓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림자 기능. 목차 도형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림이 들어가는데, 여기 지금 이 오른쪽에 보면은 그림자가 이렇게 하는 뭐가 들어간다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그림자가 어디 갔느냐, 여기 원근감 그림자를 주면은 이렇게 그림자가 하나 생기잖아요. 그렇죠. 오른쪽에 그림 효과에 가서 그림자에 가면 저 끄트머리에는 원근감, 그래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에 따라서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꺼내놓자 하는 거로 바뀐다라는 거죠. 나머지는 뭐 동일한 형태고. 자, 지금까지 했던 거는 안에다 집어넣었어요. 왜냐하면 이 전체적인 게 안에 와 있었거든. 이렇게 글자가 이렇게 있었거든. 도형에다 글자를 쓰는 난이. 근데 이제는 도형에다 글자 쓰는 난이 왼쪽으로 빠져 있다 보니까 오른쪽이 비더라 이거지. 중간에 껴 들어가기가. 그래서 얘를 오른쪽에다 별도로 빼놓고 대신에 여기다 그림자를 하나 넣어줘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림 효과에 가서 그림자를
멀리 빼주자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렇게 문제가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슬라이드인가요? 네 번째 슬라이드죠. 네 번째 슬라이드에 가보면 그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그 표 만들어 가지고 여기 표 만드는 거 있죠. 하나 둘 셋 네 칸에 열은 2개고 행은 4개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이제 이렇게 표를 만들고 이 표의 크기를 이렇게 줄이죠. 이렇게 이제 표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도형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런 도형 하나에다가 뭐 다른 도형을 뭐 겹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도형이 옆에도 하나 이렇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왔었어요. 네. 그리고 왼쪽에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도형을 제목처럼 보였는데, 자 보세요. 이런 유형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목을 붙인다 그러면 이제는 딱 붙이는 거예요. 이 표의 높이처럼 똑같이 만들고 여기에 그러니까 얘는 색깔이 좀 다르다고 치면은 이런 식이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옆에다 그대로 나란히 붙이면 어떻게 돼요? 마치 표가 연장된 것처럼 보이죠? 밑에 표가 있는데 얘가 표인데 이 표 위에 제목이 어떻게 되냐면 딱 일체인 것처럼 한 몸인 것처럼. 그리고 왼쪽에도 도형이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이런 식으로 도형이 두 개가 보시면 도형이 두 개가 어떻게 됐어요? 딱 붙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옆에 딱 붙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도형을 아예 그냥 차트 표하고 제목 도형이 오른 위에 있는 제목 도형이나 왼쪽에 있는 제목 도형이 한 몸인 것처럼 딱 붙여서 이제 출력하게끔 하자 이거죠. 그 페이지 보시면은 문제지 보시면은 표가 노란색 바탕으로 되어 있었는데 주변에 도형들이 동떨어져 있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하나로 붙인다 이거죠. 하나로 붙인다. 네, 그런 유형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다음 여섯 번째 슬라이드 보시면은 이제 각종 그 도형 그림들이 들어가잖아요. 도형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기에서는 주로 뭐가 되냐면은 그 스마트 아트 기능들, 스마트 아트적인 기능들을 집어넣어서 좀 보기 좋게끔 하자 이거지. 그러니까는 양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실무에 활용하는 도형처럼 처리하게끔 하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종이 넘기면 자, 피지컬 디스트리뷰션이라고 그래서 그 하트 모양이 좌우로 이렇게 두 개가 돼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밑에는 설명 나와 있어요. 제일 먼저 뭐부터 해죠?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A4 용지로 세팅하는 거 그대로 했고, 그 다음에 워드 아트도 넣어야 되고, 거기 1번, 2번, 3번은 밑에 설명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제 목차에 글자 집어넣는 거 나와 있고, 번호 매기는 거 나오고, 도형에다 글자 쓰는 거 나오고, 뭐 똑같아요. 근데 이제 그 그림, 2번 그림, 선인장 그림 같은 게, 선인장 그림이 없으면 책에는
그림 4를 가져오라 그랬으니까 그냥 그림 4 가져오시면 돼요. 그래서 그림자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근데 그림 4가 6개 들어있는 그림일 거예요. 6개 들어있는 그림. 그럼 그거를 자르는 거예요. 그 선인장만 남겨놓고, 선인장 없으면 뭐 아무거나 잘라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그 이제 3번 슬라이드에 글자 들어가는 부분은 그 1번은 동영상이고 얘는 뭐 변동사항 없어요. 얘는 변동사항 없어요.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표에다가 제목 넣어주는 거는 그렇게 해주는데, 잠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지금 이 도형을 제가, 이 도형의 크기가 똑같아요? 얘랑 도형이 똑같냐고. 지금 제가 이거를 먼저 도형을 하나 그리고 나서 다른 도형을 하나 그렸는데요. 이렇게 그렸는데 이 도형이 똑같이 들어가면 좋은데 똑같은 도형이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걸 이제 맞추는 게 어려운 거지. 그래서요 이렇게 합니다. 이 도형을요 하나 그대로 드래그 하시면, 컨트롤 키 눌러서 드래그 하시면 복사가 돼요. 그럼 도형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크기가. 그리고 얘를 여기 보시면 자유형 가지 마시고 변경하세요. 다른 도형으로 변경을 하세요. 이렇게 변경을 하시면 모양만 달라진 거지 크기는 동일해졌거든요. 그래 놓고 나서 너비를 조절하시는 거예요. 너비를. 그러면 이 도형은 동일한 도형이다 이거죠. 동일한 너비는 이따피 조절을 해줘야 되니까 그런 거고. 예. 그 다음에 그 아래 도형 있잖아요. 아래 도형 이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도형을 새로 그려가지고 또 그리는 게 아니라 얘를 컨트롤 키 눌러가지고 컨트롤 키 눌러서 드래그 하는 거예요. 이렇게 드래그 하면 동일한 크기로 똑같이 하나 복제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사이즈만 줄인다든지 높이만 조절한다든지 너비만 조절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도형을 복제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제하기 전에 먼저 색깔을 맞추시는 게 좋아요. 예. 두 개를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하나를 만들어서 복제하고 크기만 바꾸시면 되니까. 예,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5번 슬라이드의 그 차트는 뭐 동일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거랑 동일하고, 6번째 슬라이드는 페이지 넘겨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양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도형이. 그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런 식으로 처리하시면 뭐 전혀 걱정 없이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자, 먼저 다시 돌아가서 그 피지컬 디스프리션 들어가면 다시 한번 해보죠. 뭐 새로 만들기 누르시고, 오피스 산추에 들어가 새로 만들기 누르시고, 새 프레젠테이션 더블 클릭하면 되고요. 자, 새로운 슬라이드를 하나 추가할 건데 제목 및 내용이라는 걸 선택을 했죠. 그리고 나서 새 슬라이드 위에 있는 거 있죠. 새 슬라이드 위에 있는 그 노란색 번쩍거리는 그림처럼 보이는 거, 걔를 눌러주면 똑같은 게 나와요. 지금까지 새 슬라이드 글자에 있는 화살표 눌러서 두 번째 걸 클릭했지만, 두 번째 걸 선택했으니까, 처음에는 두 번째 걸 선택했지만 그 다음에는 그 새 슬라이드란 도형을 클릭을 하면은 똑같이 생성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6개 슬라이드가 만들어지면은 이제 디자인에 가서 페이지 설정을 A4로 하시면 되고요. 제일 먼저 A4로 슬라이드 크기를 조정하시고 나서 슬라이드를 추가하셔도 되고, 추가해 놓으시고 나서 슬라이드 크기 조정하셔도 되고. 마스터부터 해야죠. 기억나실 거예요. 자, 보기 슬라이드 마스터. 슬라이드 마스터는요 언제 하냐면 슬라이드를 이렇게 추가를 하시기 전에 미리 만드셔도 상관은 없어요. 예. 자, 슬라이드 마스터에 가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죠?
엄마 마스터죠. 꼭대기에 있는 거. 얘를 천장에다 들여 올려놓고요. 천장 위에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 제목 글꼴은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은 맑은 고딕 40포인트, 글자 색깔은 파랑, 자, 지금 보시면은 맑은 고딕 40포인트 파랑이라고 됐고요. 자, 그 다음에 화면 하단에는 왼쪽에는 삽입에 가서 그림을 가져오는데 내 문서에 ITQ라는 폴더에 가서 ITQ 폴더에 가서 픽처 폴더에 있는 로고 1번을 가져올 거예요. 그 다음에 얘 뭐를 할 거죠? 투명 처리한단 말이에요. 투명 처리. 다시 칠하기 눌러서 투명한 색깔을 요 뒤에 회색 배경을 클릭을 하면 투명 처리가 되죠. 그래서 얘를 작게 줄이셔 가지고 왼쪽 밑에쯤에다가 이렇게 놓으래요. 왼쪽 밑에쯤에다 두래요. 예. 그러면 지금 이 문제지에서 요구했던 제목 글꼴의 크기와 색상, 그 다음에 하단에 로고 붙여낸 거는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을 더 넘겨보시면은 목차나 물류라고 하는 슬라이드가 보이는데, 이 제목 도형이 있는 부분에 그 도형이 들어가 있잖아요. 제목 도형이 있는 부분에 여기에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그 도형이 뭐냐면 순서도 도형 같아 보이는데, 순서도 도형인지 여기 있네요. 순서도 도형에 이게 뭐야? 네, 순서도 카드인가요? 네, 이 순서도 카드를 맞죠? 이 카드를 이렇게 하나 그리고요. 얘를 그대로 컨트롤 키 눌러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해도 돼요. 복사하는 거니까. 예. 하나 옆에 드래그 하시고 얘를 또 이렇게 사이즈를 안팎으로 좀 줄여서 보여달라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색깔은 흑백으로 나오기 때문에 몰라요. 그런데 겉에 있는 거는 좀 진해 보이고요, 안에 있는 건 좀 밝아 보이거든요. 겉에 있는 도형은 밝아 보이고, 저 뒤에 있는 도형은 좀 진해 보이잖아요. 얘가 컬러로 인쇄가 돼서 문제를 주는 게 아니라 흑백으로 주기 때문에 얘가 노랑인지 빨강인지 검정인지는 모르지만 밝다 어둡다 라는 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임의적으로 녹색이나 노랑으로 한번 칠해 봤어요. 자, 오른쪽에 슬라이드 번호 들어가야죠. 그러면 뭐 한다 그랬죠? 요거 엄마 슬라이드 말고 자녀 슬라이드에다 놓고 여기 오른쪽 끄트머리에 있는 샵 버튼 붙어 있는 게 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글자 색깔을 검정으로 해주고, 크기는 한 16 정도 해볼까요? 크기는 한 16 정도 주고, 오른쪽에 슬라이드 번호가 들어간 자리에다가 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다 클릭하고 글꼴의 크기를 한 16, 그 다음에 색깔은 좀 검정으로 해놨어요. 그리고 삽입에 가서 뭐를 한다 그랬어요? 머리글 바닥글에 가서 슬라이드 번호 붙여라, 제목 슬라이드는 표시하지 말아라 하는 두 가지만 체크하시고 모두 적용을 누르면, 그리고 마스터를 빠져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슬라이드가 이제 번호가 매겨졌어요.
매겨졌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제목 슬라이드에 와 있는 이 제목과 부제목은 뺄 거고요. 제목과 부제목은 뺄 거고, 그 다음에 이 제목 슬라이드 오른쪽 눌러서 배경 서식에 가서 배경 그래픽 숨기기만 하시면 돼요. 근데 모두 적용하시면 안 돼요. 그냥 배경 그래픽 숨기기 누르시고 닫기만 누르시면 첫 번째 배경도, 첫 번째 제목 슬라이드로 된 것만 사라지고 나머지는 그대로 다 유지하고 있으니까 요렇게 작업하시는 게 마스터 작업을 하는 거고 전체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게 잘 되시고 나면은 이제는 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계속 입력하시면 되죠. 1번에서는 하트를 그려서
참 모양새 안 나온다. 아, 이거네요, 이거. 변환이 위쪽 팽창이라고 하는 거네요, 위쪽 팽창. 왜냐면 지금까지는 요거 이렇게 삼각형을 선택했는데 삼각형에 보면 이 D자가 휘어져요. 네, 그래서 변환에 가보면 저 밑으로 내려가면 위쪽 팽창이라는 걸 쓰시면은 글자가 안 휘어집니다. 그런 게 좀 까탈스럽네, 그런 게. 다른 것보다도.
근데 이 선생님 도형이 이런 게 있는데요? 네? 이런 도형이 있잖아요. 사다리꼴 말고 어디 있어요? 이거요? 순서도? 순서도예요. 순서도에 있는 거 수동연산 아니에요? 예? 수동연산. 아니 이거 그게 뭐냐면 수동 맞아요. 수동연산. 근데 수동연산을 그리니까 수동연산 저 순서도는 변형을 못해요. 너비 각도나 이런 거를. 네, 잠깐만요. 아까 그려보니까 수동연산을 했어요. 했더니 여기가 딴거보다 넓던데? 넓히면 넓어지니까 적당히 좁혀야죠. 근데 이게 완전히 이렇게 벌어지면 이렇게 된다니까? 길게 늘었으니까 이쪽은 건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하셨는데요? 한번 그려보세요. 이거잖아요. 예. 이걸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예, 되잖아. 예. 요거만 여기 저쪽고 요거 번호 아까 어떻게 하셨다고요? 근데 내가 보기엔 그거 아닌 것 같아 이거. 모양은 그렇긴 한데 어떻게 하셨다고 아까는요? 이거 예. 이걸로 그 다음에 앞부분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거는요? 아니다 그냥 아 복사를 해갖고 이렇게 했다고요? 뒤집어져서? 그렇게 해도 틀리지는 않겠죠. 어.
예. 뭐가 이상하다.
뭐가 이렇게 불편하게 돼 있냐. 시험 문제가 쉽지는 않네요. 도형이요? 예, 도형이 도형이 뭐냐면 한쪽 모서리는 잘리고 그건 아는데요. 사각형이잖아. 그건 아는데 어. 불편하게 돼 있더라고. 시험이랑 그렇게 나왔나 봐. 이것도 컴마래요? 좀 이게 저 퍼센트니까. 이거는 컴마고 이건 점이고. 이건 퍼센트잖아요. 찍어줘야 돼. 저도 지금 바뀐 문제를 처음 풀어봐요. 그랬더니 도형의 유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달라져서 좀 생소하네요, 이게. 테두리선 넣는 것도 그렇고 뭐가 호호호.
문제가 아주 그냥 쉽지만은 않네요. 저 이거 좀 해주세요. 잠깐만요. 봐드릴게요.
이거 화살표 어떻게 바꿔요? 네? 아, 글자 이거 너무 안 좋다. M3네. 얘는 지금 3차원에서 만화 처리했고요. 하나는 따로 광택 처리하고 두 개를 하는 것 같은데요. 두 줄이 지랄 맞게 들어가는데. 아, 참 힘들게 돼 있다. 두 개. 이거 어느 거예요? 아, 참 애매하게 돼 있네요. 이거 아닌데. 아무리 찾아봐도 아니야. 이거 같은데? 어디요? 그러네, 이거네. 근데 뭐 기래? 새로 사면 어느 거예요? 이거 같은데 진짜? 하나는 광택절이고 하나는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이렇게 따로 만드는 건데. 뭐야, 알 수가 있나?
이거 문제가 네. 굉장히 어렵게 냈네요. 강조 5에서 그라데이션 범위 강조 5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네요. 강조 5요? 예. 이거는 블록, 이게 표에서 요거예요, 지금. 그게 아니라 지금 한 거 스마트 아트. 예, 여기에서요. 강조 5 하면 돼요. 강조 5요? 광택 처리해주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색깔이랑 같은 것 같아요. 어디에서요? 스마트 아트 마지막 거. 프로로 시스템. 지금 이거 광택 처리고요. 이게 이거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더 뒤로 와서 강조 5에 이거 강조 5 하면은 색깔이 나는데 근데 여기 이렇게 글자 보여요? 예. 근데 여기는 안 보이게 해야 되잖아요. 안 보여요 글자. 가서 봅시다. 자, 일단은 여기 있는 차트 삽입을 눌러야 되겠죠. 그럼 차트 삽입 누르시고 세로 막대로 일단 하세요. 문제지 뭐라고 써 있는 걸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예, 묶음 세로 막대형 이거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클릭하고 확인,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그러면 엑셀 화면이 하나 뜰 거예요. 그럼 얘를 크게 놓고 보세요. 그럼 여기는 2010년, 여기는 2011년, 2012년 해서 2014년까지 자동 채우기를 쭉 훑으면 돼요. 자, 기억 다 쓰시고요. 마지막에는 2014년 밑에 3월이라고 글자가 두 줄이잖아요. 2014년 쓰시고 Alt Enter 쳐가지고 3월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항목 1번과 항목 2번은 물량 1000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밑에는 비중 퍼센트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 항목과 항목 4번은 어떻게 될까요? 자, 보세요. 항목 3과 항목 4는 필요 없으니까 저 오른쪽 끝에는 요거를 가지고 이렇게 쓱 조정하시면 이 4번 이거는 데이터가 아무리 있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데이터를 입력하셔야 되는데요. 입력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165, 자, 165, 266, 그 다음에 165, 780, 166, 299, 42, 379, 42, 225. 자, 그 다음 여기는 이렇게 하고 나서 쉼표 스타일 찍어주면 쉼표가 들어가요. 아니면 내가 일일이 165, 266 이렇게 쓰셔야 되고. 자, 밑에는 66.3, 67.2, 69.6, 68.2, 68.3 이라고 직접 쓰시면 돼요. 근데 잠깐 보세요. 지금 차트를 만들었는데 차트가 반대로 나와야 돼요. 이 모양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차트에서 행렬 전환을 누르시면 되는데 주의하실 점 뭐냐면요. 보세요. 얘가 엑셀을 닫으면은요. 행렬 전환을 못해요. 그래서 데이터 편집을 누르면 엑셀 창이 하나 뜰 테고요. 이때 행렬 전환을 누르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입력은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행렬 전환이라는 게 눌려져서 해결이 되고 나면은 이제 엑셀 창은 닫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차트가 나타난 거를 가지고
모양새 만들고 지적사항대로, 지적이 아니라 거기에 뜬 조건에 따라서 꾸미시는 거죠. 이제는. 자, 일단 여기까지는 만들어 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제목도 있어야 되고요. 차트 제목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표도 있어야 되고요. 범례는 필요 없고요. 범례는 필요 없고요.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모양은 이제 만들어 놓으셔야죠.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하나씩 꾸미시면 돼요. 차트 종류는 묶음새로 막대형을 했는데, 글꼴은 도둠이란 글꼴에 가서 16포인트로 하고, 그 다음에 도형 외곽선, 윤곽선을 검정색으로 이렇게 칠해야 돼요. 이렇게 칠해야 되거든. 자, 일단은 글꼴은 도둠 16포인트로 하고, 겉에 선을, 라운드 선을 깔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제목은 궁서에 가서 24포인트로 가고, 그 다음에 채우는 거는 흰색이고, 흰색으로 채우고, 그 다음에 테두리 색깔은 검정으로 넣어주고, 도형 효과에 가서 그림자에 가서 위쪽 그림자를 하나 넣어주고, 그림자가 이렇게 위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차트 전체에 대해서는 노랑으로 칠하고, 그 다음에 이 그림 영역은 흰색으로 칠하고, 그 다음에 그림자, 여기 눈금선은 안 보이고, 그러면 이제 세부 조건 중에서 몇 개는 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테이블은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아까 데이터 표에 가서 표시하시면 되는데, 자, 이제는 여기 밑에 보세요. 밑에 여기는 밑에 조금 보이거든요. 밑바닥에요. 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땐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비중을 선택하라 그러면 비중이 선택돼요. 밑에 그냥은 선택이 안 돼요. 너무 바닥에 깔려가지고. 얘는 크니까는 클릭하면 되지만 저 밑바닥에 있는 비중은 선택이 안 되거든. 그래서 여기 와서 디자인은 없고요. 레이아웃이나 서식에 하면 있거든요. 그래서 비중을 선택하고 서식에 가서 보조축으로 보내시면 돼요. 보조축. 그리고 이 보조축으로 간 얘를 뭐로? 차트 종류를 꺾은 선으로 바꾸면 되는 거죠. 그럼 이러한 유형의 차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중축 혼합형이 된 거죠. 근데 여기 있는 숫자는 어떻게 해요? 이 숫자는 20만까지 가는 거고요. 고정으로는 여기 20만까지 가고, 고정으로는 얼마나 가래요? 여기 5만 단위로 가는 건가요? 5만 단위로? 5만 단위로 가면 되고. 오른쪽에 있는 숫자는 어떻게 하래요? 오른쪽에 있는 숫자는 0서부터 80까지 가고요. 0서부터 80까지 가고, 간격은 얼마씩? 20씩 가고요. 20씩. 이렇게 20씩 가면 모양새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꺾인다고. 근데 여기 있는 색깔이 분홍색이잖아요. 막대가 파란색이 아니라. 이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왜냐면 흑백 문제지로 나오기 때문에 분홍인지 빨강인지는 모르고요. 어느 이거요? 0? 아, 이거 0 옆에? 이거는요, 축서식에 가시면은 표시 형식을 숫자로 바꾸세요. 자릿수를 0으로. 그럼 0으로 나와요. 이게 아까 표시 형식이 이게 회계로 돼 있으면 화폐 단위가 있던 없던 회계로 돼 있으면 이렇게 빼기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숫자로 바꾸시고, 일반으로 가셔도 되는데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를 못 찍어주거든 일반은. 그러니까 숫자에 가서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찍어주고 자릿수는 소수점 이하 없이니까 0에다 놓으시면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요거 여기다 클릭하고 레이블 추가하고 다시 레이블 추가하고 클릭한 거에 가서 오른쪽 눌러서 레이블 서식에 가서 위로 보내고. 아까 오른쪽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오른쪽에 있었는데 여기다가 클릭하고 레이블 추가했고 클릭하고 클릭해서 레이블 서식에 오면은 위쪽으로 보내고. 그럼 얘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선들 있잖아요. 이 선들이 유난히 굵게 보이는데 문제지가 그거는 뭐. 그 다음에 여기는 2014년 3월이라고 이렇게 밑으로 두 줄이 생겼잖아요. 이거는 데이터를 입력할 때 그렇게 입력을 하셔야 돼요. 얘를 만약에 이었었어. 이렇게 이었었다고. 이었으면은 얘도 옆으로 나와요. 그런데 얘를 Alt 엔터 쳐가지고 두 줄로 만들어요. Alt 엔터 쳐야 두 줄이 돼요. 그러면 얘도 두 줄이 돼요. 예. 그 다음에 여기다 보세요.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천 단위 구분기호를 안 찍었잖아요. 안 찍으면 안 나와요. 반드시 천 단위 구분기호를 여기서 찍어줘야만이 여기도 나와요. 여기는 천 단위 구분기호 찍으면 서식에 가서 표시 형식에 가서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숫자에 가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데 이 밑에 있는 숫자의 컴마 기호는 엑셀 자체에서 작업을 해야 돼요. 엑셀 화면에서 안 해주면 여기서 자릿수가 한 자리 늘어나면 여기도 한 자리 늘어나고요. 한 자리 더 늘어나면 소수점 이하 두 자리 되면은 여기도 두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반드시 엑셀 화면에서 해결할 문제예요. 그래야만이 테이블에 나타나요. 데이터 표에 가서. 네? 어떤 거? 예. 아, 이거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여기다 놓고 165,266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165,266이라고 쓰고 나서 이거를 블럭 잡아가지고 쉼표 셀 찍어도 되고요. 쉼표는 찍어줘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여기는 66.3은 소수점을 찍어야 되고 이건 반드시 찍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 663이라고 써놓고서 소수점 이하를 집어넣는 기능은 없으니까 그렇게 해야만이 여기가 해결이 되고 이제 여기다가 이 자리에다 뭐 그려놓는 거 있죠? 관세청 자료라고 쓰는 거는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면 오각형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놓고 관세청 자료라고 쓰고 글자 색깔은 검정색이고 그 다음에 채우기 색깔은 파랑이고 자 도형 서식에 가면 나와요 이렇게. 근데 투명도가 얼마라고요? 50이고요 투명도 50은 이 상단에 없으니까 여기서 뭐 해라?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서식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외곽선이 없으니까는 선이 없음이고 선이 없어야 돼요. 여기에요. 선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글꼴은 도둠 18포인트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는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지시사항 내용이 어느 메뉴를
오른쪽 눌러서 들어가야 되는 메뉴인지 상단의 메뉴에서 들어가는 건지를 내가 많이 연습을 해서 막힘없이 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저는 파워포인트를 잘 만든다 못 만든다를 떠나서 기능적인 요소들은 거의 다 아니까는 어디에 뭐가 있든지 빨리빨리 찾아가는데, 파워포인트를 처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용도 입력해야지 기능도 찾아야지 하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충분히 만들어 나가고, 이제 못했던 부분들은 우리가 또 좀 정리해서 다음 시간에 더 살펴볼 거니까는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차트 제목은 제가 아직 입력 안 했어요. 입력하고 고치면 되는 거니까. 지금 문제들이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들도 유형이 거의 비슷해요. 이런 거를 얼마나 많이 해보느냐가 문제인데, 특히 6번째 슬라이드 보시면은 도형 그려 넣는 게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예전에 비해서는 뭐 너무너무 쉽게끔. 그 도형이 지금 동일한 도형이 몇 번씩 반복되거든요. 큰 도형도 똑같은 게 돼 있고 작은 도형, 제목 도형도 서로 마주 보게끔 돼 있고, 그러니까 똑같은 걸 그려서 붙여가지고 방향만 좌우로 막 바꿔주면은 해결이 되는 것들이 많이 나오죠. 굴림 18